네, 노자도덕경 1장의 이제 5번째 구절입니다. 이번 촬영이 마지막인데요. 어, 이번 것도 상당히 깁니다, 교수님. 네. 예, 길지만은 이제 좀 군더더기죠, 요거는. 이거는 오히려 가장 덜 중요합니까? 뭐, 예, 그때 뭐 또, 동양 철학은 항상 보면 또, 이, 그, 내용도 있고, 또 내용에 대한 뭐 찬미도 있고, 이러니까요. 후렴구 정도가 된다고 후렴구.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도의 이런 것들에 대한 찬미, 그렇죠. 예, 후렴구라고 약간, 봐야지 되겠네요. 예. 네, 간단하게 그럼 해석을 좀 한번 예, 해주시죠. 여기서 이제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하니 뭐 그래 돼 있어요. 네, 동출이며 이명하니 동이지현이라 동의지연이다. 현지우연하니 현지우연하니 중묘지문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중요지문이다. 차양자는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바로 앞에 상무욕, 상유욕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뭐 그거보다는 앞에 유무를 받는다고 보는 게 제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도를 모든 만물을 낳는 그 어머니 혹은 천지지시라는 측면에서 그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무.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소리, 색깔, 없는 유에 상대되는 무가 아니라 뭔가를 낳는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출이 이명이라 할 때 같은 데서 나와서 이름을 달리한다 했거든요. 같은 데서 나왔다라는 말은 많이 도잖아요, 그죠? 도인데 도를 유라고 또 그러고 무라고 또 했으니까는 이름을 달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동위지현 그죠? 했잖아요. 그죠? 같이 그것을 이뤄서 현이라고 그런다. 인데 이제 이 현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제 금을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현자가 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보면은 그 천자문에다 보면은 하늘 천 따지 금울현 누루항 그러잖아요. 하늘 보고 검다 그랬어요. 검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밤에 봤을까요? 밤에 그러네요. 봤다기보다 밤에 봤기 때문에 검다고 했겠네요. 낮에 봤으면 푸를 청 이랬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검다라는 말은 색깔로서 검다기보다는 이제 그윽하다, 그죠? 그윽하다. 이제 옛날에부터도 현학이라 그랬어요. 현학, 현학이라 그랬고 형이상학을 주로 이제 그래서 현학이라고 해서 이 말로 와서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삼현이라고 해가지고는 가장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묘한 책 세 권이 있는데 세 권이 주역, 노자, 장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현은 이제 단순하게 색깔로서의 검다기보다는 이제 극하다, 극하다. 예, 그런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극하냐면은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건데 그죠? 같은 도를 갖고는 한 번은 있다 그랬다가 한 번은 없다 그랬다가 이 두 가지가 그죠? 형식 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죠? 다 포괄하면서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그 형이상의 차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현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우리 말로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현지 우연하니 그랬거든요. 극하면서도 또 극하니 했는데 두 번을 했지요. 그죠? 한번 또 왜 이렇게 해줬냐면은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번 그냥 현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겁내 이렇게 할까봐 그죠? 한 번 더 부정 내지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현지 우연하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묘지문이라 그죠? 여기서 중은 온갖 그죠? 오묘함의 문이다 말이야. 온갖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천지를 시작하게 했고 만물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 얼마나 신비롭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모든 천지 만물이
여기에서 유래하고 그죠? 여기에서 나와서 또 거기로 되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도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와서요. 그죠? 또 도란 한 뿌리에서 나와서 또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갖 오묘함이 그죠?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간다고 해서 중묘지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차양자는 이 두 가지는 그죠? 이 두 가지는 유와 문은 그죠? 동출이 이명이다. 그죠? 같은 도라는 데서 나와서 사실은 유무가 도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소리, 색깔, 냄새 없다는 측면에서는 무, 그죠? 그리고 도가 온갖 천지를 시작하고 만물의 어머니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유에 대립되는 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유, 그죠? 그렇게 도를 유무해서 같이 나와서 이름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는 형식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건데 이제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이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위현 했고요. 한 번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는 색깔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노자가 참 정말로 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묘지문이다 말이에요. 온갖 오묘한 것이 다 거기서 유래하고 거기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한 도에 대한 그 지극한 찬탄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앞에 것만 있으면 딱 되지만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극하게 그죠. 정말로 재미있는 구절이죠. 이 도라고 하는 하나의 근원이 유로도 무로도 이렇게 동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현하고 묘하도다. 이렇게 이제 찬미하면서 대단원의 일장에 그렇죠. 짧지만 엄청난 내용을 그렇죠. 마무리 짓고 있는 거네요. 예. 네, 이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5영상에 걸쳐서 일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도덕경 일장에 대해서 그 의의가 무엇인지 뭐 아주 짧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마도 이제 뭐 세계의 이제 보편적인 철학, 이 보편적인 종교가 있다면은요, 이제 각각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이제 그 특수한 거나 민족 종교를 떠나서 보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보편적인 그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노자의 도덕경 일장은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되었던 중국의 양대 사조였던 그 도가의 모든 그 핵심이 여기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보편적인 그 이념으로서 승화될 수 있는 맹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찬미하면서 즐겨 암송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계속 음미하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 구절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이나 중용의 첫 구절 이런 구절은 정말로 유교와 도교의 모든 핵심이 다 녹여져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도덕경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뭐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선배 때 박사과정 노자 전공했던 선배한테서 이제 처음 제가 한번 방학 때 읽었었는데요. 그때부터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하다 보면 원래 안 좋아해 준 것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처음에는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나중에는 즐기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승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뭐 어떤 소설보다도 더 재밌는 거죠. 이거는 노자 도덕경.
그 도덕경을 읽고 도를 깨우치면 뭐 신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참 신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제 우리가 신선이 되면은 뭐 백발된 할아버지가 하늘을 붕붕붕붕 날아다니면서 몸은 정말로 청년보다도 더 건강하게 이런 걸로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노자가 뭐 태상군 그래가지고 이제 도교의 이제 시조로서 이제 또 보기도 하지만은 이제 도교 사상 양생 사상하고 또 도가 철학하고는 조금 그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의 자연으로서 도의 원리를 따라서 도를 체득해서 사는 거하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신체나 우리의 단순한 몸을 기르는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그죠 생명을 늘리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있는 삶을 최대한 제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억지로 하는 건 노자 사상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배격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그 도교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뒤로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 저서가 노자 도덕경에 대한 네 번째 책이세요. 굉장히 인세를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 뭐 처음에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그 26, 7살 때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처음에 일본 책 몇 권 번역해서 낼 때 그때만 하더라도 도가 책이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에 보급되지 않았을 때예요. 보급되지 않아서 책 내자마자 그 여러분들 그 지금도 시중에 아마 그 절판됐긴 했겠지만은 그때는 그 책밖에 없고 워낙 유명한 사람 책을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한 달마다 재판 찍고 뭐 이런 거 제가 그때 조교하다 군대 갔는데 군대 장교 월급만큼 한 달에 인세도 나오고 뭐 그런데 나중 돼서 제가 직접 책 쓰고 뭐 이런 거 하니까는 별로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리는 중에도 꿋꿋이 네, 또 네 번째를 내셨는데 이번 책이 다른 점은 이번 뭡니까?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유교를 오랫동안 공부해 왔으니까요. 저기 이제 사서는 정말 평생을 이제 제가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해서는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제 매 구절마다 항상 유교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노자 입장이 나오면 이제 그거와 유사한 유교 적어도 이제 가능한 논어에서 아니면 사서에서 혹은 그 상경에서 그 유교와 대비되면서 서로 어떻게 조화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유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네. 노자 도덕경을 네. 쓰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좀 옛날부터도 이 사마천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도가를 배운 사람은 유가를 배척하고 유도를 배운 사람은 도교를 배척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가 같이 아니하면은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했듯이 항상 조금 서로 배척하는 측면이 많았고 특히 유교가 교리화되고 도통화되면서 이제 유교 쪽에서는 허무정멸지도로 도가를 좀 비판했던 측면이 있고요. 도가 했는 사람들은 보면 유교를 보면 자기 밑에 발바닥이 있는데 경지가 좀 낮다. 경지가 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마천에도 보면은 공자가 이제 노자한테 가서 예를 물었다고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보면 인간의 궁극, 우주의 궁극에 가면은 이런 깨달은 사람들이 높은 경지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서로 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나오신 길에 그 공자님께서도 도를 꽤 많이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도덕경 1장의 도하고 공자님의 도하고는 뭐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직접 비교해서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교는 도보다는 천의 궁극 개념을 두고 있다고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자는 뭐 천명을 알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공자 안에서 도라는 말은 이제 천도라는 말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공자가 성이라든가 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보면은 공자는 천도보다는 주로 이제 인도를 사람의 도를 사람의 길, 사람의 본성, 인의 근원을 해서 사람이 가야 한 길로서의 인도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고 생각이 돼요. 잘 아다시피 이제 그 뭐냐면은 사람이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이 이 도를 넓힌다. 근데 그 공자가 말하는 주로 도는 어느 쪽에 한정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이 그 뭐냐면은 문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갈 줄 알지고 길로 갈 줄 알지만 왜 사람의 길은 안 가느냐 말이에요. 그죠? 주로 이제 그 메타포가 주로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짐을 그죠? 인물을 지고요. 길을 항상 그죠? 죽을 때까지 인을 짐에 지고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사람이 가야 하는 길로서 주로 당행기로서 마땅히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으로서 주로 이제 공자가 얘기했고요. 중용에서는 보면은 도야자는 불가수의하니 가도면 비도야라고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인간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가히 떠날 수 있다면은 도가 아니라는 주로 이제 측면으로 얘기했는데 노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도에 대해서 이제 그 했고요. 또 보면 노자가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물을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차양자는 동필이 이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이제 무와 유를 아우르면서 그죠? 더 높은 차원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충분히 공자도 충분히 다 해석될 수 있는 맹안을 다 갖고 있었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노자가 갖고 있는 이 형이상학적인 현학 아까 동위지 현학 때 이 현의 측면에서 그죠? 하는 그 도에 대한 깊이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그 노자가 다른 그 학파를 보편하고서 다른 공자도 있지만은 다른 여타 묵자나 법가나 이런 전부 보면은 세속의 학문이잖아요. 이 존재자 측면에 집착해 있는 유에만 매몰되어 있는 학문이잖아. 유를 넘어서서 유를 가능하게 하는 무가 있다는 그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우뚝 선 그 철학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님께서는 주로 인도를 말씀하셨다면, 예. 유 중심의 인도를 얘기하셨다면, 예. 이 노자는 궁극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천도와 유무를 다 아우르는 천도를 말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유의 측면에서 그러면은 물론 이제 천명지위성이거든요. 하늘의 명에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태어난 측면이 본성인데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사물이 갖고 있는 존재자의로서의 유는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법가라든가 묵가가 막 얘기하는 그런 먹고자 하는 차원, 입고자 하는 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천명의 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깊게 보면은 형이상학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 아니고 오히려 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노자 참 공자는 구체적으로 이걸 무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적어도 이제 노자가 얘기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는 이익에 밝잖아요. 이익의 차원이 아니고 좀 당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이제 세속적인 이익의 차원은 분명히 공자도 이제 벗어나려고 했다는 측면은 공자도 높게 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노자가 아주 위대한 철학을 한
것은 맞지만 또 공자가 그렇다고 그거보다 또 한참 아래다 이건 아닌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역시 유학 전공자로서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육아 사상에 더 육아의 도를 신봉하십니까? 노자의 도를 신봉하십니까? 아까 얘기 들었듯이 깊은 데서는 다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아주 우문현답이셨습니다. 그 5번에 걸쳐서 노자 도덕경 1장을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2장, 3장, 81장까지 어쩌면 2년이 되겠네요.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대장정을 한번 시작을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